신한은행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입하신 게 이인경 목사님이세요.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가장 최근에 가입하셨고, 그리고 아주 초창기부터 가입한 그 교회들도 있고 또 기관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대한 이해 또 이제 관심이 저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현황인지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대출, 재무상담,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신데, 예. 신한은행 현황을 지금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조합원은 한 600명 정도 되고, 출자금 현황이 매일매일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축하시고, 그때 이제 또 인출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자로 출자금 현황이 6억이 좀 넘고, 대출금 총액은 8억 6천인데, 이게 이제 신한은행 초창기에는 모인 출자금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가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출이 적정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례들을 잘 찾는 게 과제였던 거죠. 근데 3년차 지나고 4년차 지금 6년차인데 3년차 지나면서 우리 취지에 잘 맞는 대출 사례들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3년차 지나고 4년차, 5년차 지나면서 이제 출자금 총액보다 대출 총액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리고 대출 상환이 들어오면 그 상환된 그 상환금으로 다시 대출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순환이 되고, 그래서 초창기에 가진 과제가 있고 또 지금에 가지는 과제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크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했던 거는 이제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사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금리 예방은 주거지원 대출. 그래서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신혼부부는 커플 2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공동주거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이제 청년들 또 혹은 교인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때 최대 1억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력했던 게 청년 부채 문제여서 고금리 부채에 가진 청년들에게 이제 전환하는 대출을 주로 했다면,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재작년부터 주거지원 대출의 필요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거보증금 때문에 대출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500만 원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대출 받았던 주거지원 대출 받았던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500만 원도 굉장히 꼭 필요한 돈이에요. 이제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고금리 예방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는데,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원 대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계속 가파르게 이 대출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조합원 대출도 이제 많이들 이용합니다. 기본조합원 대출은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개인이든 단체든 저축을 하시면 저축하신 만큼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대출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부채가 있다거나 또 주거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사를 한다거나 또 결혼을 한다거나 또 출산, 또 육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례들로 이렇게 대출 이용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6년차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신 분들은 포인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쌓이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공동주거지원 대출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 대출, 신현 대출. 오늘 이제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목적 대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별로 또 기관별로 단체별로 목적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같이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2년 대출은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조합원 출자금에서 나가는 대출은 아니고 별도로 후원받은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환 의무 없이 대출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종류별로 누적 대출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총 누적 대출금이 8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대손 충당금도 계속 누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손실률 계산을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는 1% 이내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았던 분들이 계속 성실 상환을 하고 계셔서 1% 이내로 계속 손실률이 관리가 되고 그런데 손실이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저희가 이제 원칙에 따라서 누적을 하거든요. 조합비에서 1%, 또 후원금에서 1%, 그리고 한 해 동안 대출이 얼마나 나갔냐에 따라서 거기에 0.5%는 저희 운영비에서 따로 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900만 원 정도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대손 충당금에서 손실 처리를 하고 근데 이제 2년 전에 손실 처리가 된 분이 얼마 전에 또 상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실 처리가 됐음에도 저희가 관계금융이니까 손실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잊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상환 계좌로 보내시지 않고 이 대손 충당금 계좌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연락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손실된 이후로는 따로 뭐 부담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대손 충당금 계좌로 상환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사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3가지 고금리 전환, 그리고 주거 지원, 그리고 조합원 포인트를 이용한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오늘 좀 저희 이제 희년은행, 희년함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는 뭐 한두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희년은행 자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대출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다변화하고 또 단체조합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런 대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단체 조합원 상황에 맞게 좀 적용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 상담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저희 재무 상담 프로그램은 1차로 기초 재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부채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고 객관화하는 상담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문 상담위원이 계셔서 전문적인 채무조정 상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재무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솔루션이 제시가 되죠. 솔루션을 몇 가지로 내서 이제 내담자에게 제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희연은행 그리고 전문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이 내담자 계속 같이 연락하면서 이 솔루션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행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이자 대출한다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누가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 배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분들은 무이자 대출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네 하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 재무상담 그렇게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상담 신청이 꽤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대출에 대한 저희 취지는 그건 아닌데 대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신 거예요. 물론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내실 있게 가져가려면 또 한 분 한 분 정말 지속 가능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눌 텐데 근데 일반 검색을 통해서 저희랑 상담 연결이 된 분이랑 교회나 어떤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된
그 청년이라 이제 상담에 임하는 자세부터 해서 또 상담 이후의 결과까지 보면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단체조합원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된 분들이랑 더 긴밀하게 더 이제 깊이 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겠고 또 이분들이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 네트워크의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이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뭐 여러 그 조합원분들이 가진 역량이나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같이 좀 연계가 돼야지 지속 가능하게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깨닫게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일반 그 검색통에서 저희랑 연결된 분들보다는 이렇게 단체 조합원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이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저희가 같이 상호 협동을 하면 좋겠다. 재무상담 프로세스를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월 소소하게 간담회든 세미나든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한테 좀 필요한 주제들로 그리고 희년은행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공개 토론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또 이제 간담회 그리고 조합원 모임 같은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11월에는 교회 안에서 희년기금이라는 대체로 희년기금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 코로나 시기에 더 그런 필요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교우분들, 성도님들이 좀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게 고민이 많은 거죠. 교회로 좋은 뜻에서 시작하셨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저희가 좀 이런 워크숍 자리에 얻어서 그런 고민도 나누고 사례 발표도 하고 같이 좀 이제 상의도 할 수 있는 자리를 11월에 만들려고 하고 또 연말에는 저희가 아직 이제 기획 단계인데 대안적인 금융 모델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업성을 조금 탈피한 형태.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대안적인 금융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조금 더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좀 이제 여기에서 이 사회적인 의제, 이제 이슈 제기 같은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체 조합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면서 전세 사기 대응책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터무니 있는 집에서도 오셨는데 그 단체 조합원 터무니 있는 집이랑 공동 주최를 했고 또 희년기금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일산은행의 단체 조합원 일산은행 오늘은 못 오셨지만 일산은행 사례랑 그리고 시원성교회도 저희 단체 조합원 영국교회 있는 시원성교회 단체 조합원 가입 지금 계획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년은행이 주최하는 행사가 단체 조합원이랑 공동으로 기획되고 계속 같이 좀 이 필요한 주제, 필요한 이슈들 공동으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 환경이라고 하는 게 금융 활동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런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금융이 또 우리나라 금융 조건들 또 금융 제약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고 훨씬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하게 대안적인 시도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 마무리로 이따가 이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희년은행이 이제까지는 재무상담이든 이제 대한대출이든 희년은행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단체조합원이랑
같이 도모하고 같이 기획하고 또 같이 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저축 동료 또 조합원 가입 동료 이런 거를 많이 못했었는데 단체 조합원 안에서 그 교인분들이 신한은행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게끔 하고 또 저축에 동참하시게끔 해서 이 기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잘 공유되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그 결실들을 잘 맺고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무 상담이든 대출 프로그램이든 단체 조합원과 함께 끌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재무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리고 대안적인 주거 문제 그리고 아주 청년이 됐건 아니면 교회 교우분들이 됐건 삶의 기반이 되는 주거 문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여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소명교회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박대원 목사, 담임 목사 박대원 목사님이 신한은행 예전부터 알고는 계셨는데 지난달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우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자. 근데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신한은행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난주에 온라인 그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참여하실까 했는데 60명이나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평일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박대원 목사님도 너무 적극적이신 거죠. 단체 조합으로 가입하겠다. 그리고 거기 모인 분들한테 희전은행에 다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적금 이자가 굉장히 뭐 뉴스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희전은행도 이제 그 출자금이 조금 빠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는 있어요. 전에 비해서. 근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 구성원분들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너무 더 어려워지는 환경 아닙니까? 대출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물론 이제 예금, 적금 하실 분들은 하시되 일부 여유 자금은 신한은행에 저축하자 우리가. 그리고 신한은행에 저축하고 물론 인출도 용이하지만 그냥 믿고 지내는 돈으로 한번 같이 저축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이 모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입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서 보내시면 된다.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되 그 교회로 그 가입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편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그 이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교인분들이 한 3,4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아주 우리 단체 조합원으로 교회가 가입하고 개개인 교우분들이 다 가입하시자고 한번 동료를 해볼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소명교회도 기금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신한은행에 저축하고 활용할 때 중간에서 신한은행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제 반응을 그때 접하게 됐고 너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몇 개 교회들이 아주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합 활동. 근데 그 박대원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한테도 내가 이런 형태로 희년은행 간담회를 주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권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기로는 계속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희년은행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 광주에도 어떤 거점이 생기면 광주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청년들한테 그 거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 주거보증금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주거보증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거 그래서 이제 주택 협동조합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 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3, 4, 5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고 하실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주거 지원 대출 문의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개인 주거도 그렇고 공동 주거도 그렇고 이제까지 신한은행이 해왔던 대출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죠. 이제 고금리 부채 전환하면 그만큼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데 주거보증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조금 확보가 돼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서 주거보증금 주거비가 필요한 교우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교회나 단체 기관이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고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또 그 단체조합원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이 신한은행 통해서 또 주거 지원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이제 그 사이클을 기존에는 신한은행에 이미 모여 있는 출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갔었는데 그 네트워크 안에서 그 회원 구조 또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뜻있는 곳에 또 교회 안에서의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안적인 주거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만드는데 신한은행과 단체 조합원과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같이 엮이는 구조가 잘 조성되면 좋겠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주거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실 거고 그래서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신한은행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들 신현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들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들 모여서 주제 발제도 듣고 또 사례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일산은행교회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처음에 모인 기금은 3천만 원 정도고 그리고 신현기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인분들이 추가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후원하셨어요. 4천만 원 기금으로 지금 이제 2년 동안 하는데 지금까지 나간 이제 대출금 지원금이 거기도 이제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리고 상환은 조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하는데 지금까지 나갔던 대출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환하면 다시 지원하고 상환하면 다시 지원하고 거기도 이제 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산은행교회 신현기금 사용에 대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오늘 오셨는데 시원성교회 청년부 신현 나눔 사례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또 신현은행과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신현기금 사역을 더 튼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신현은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단체조합원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가 이제 좀 가이드 형식으로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 곳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신한은행이랑 협력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